안녕하세요. 코딩 베이스 캠프의 이우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ESTful API 그리고 모놀리식과 마이크로 서비스 패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강의는 공개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공개된 강의 자료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에 들어오셔서 웹북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했고요. 여기서 어떤 챕터냐면 마지막 챕터에 부록 챕터가 있어요. 여기서 RESTful API부터 클릭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글자를 좀 키울게요. 자, 이 정도 글자 크기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ESTful API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 개발 원칙을 전부 다 살펴보는 시간은 아니고요. RESTful API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개발하는 서비스에는 어떻게 응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RESTful API는요, 개발자들 사이에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표준화된 형식입니다. 어떤 문법이 아닌 형식이기 때문에 언어에 구애받지 않는 일종의 개발 철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앞서 배웠었던 프로토콜처럼 규칙이 딱 정해져 있고 그 규칙에 어긋나면 안 되는 그런 통신 규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고 여러분들 회사 사정에 따라서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번 챕터에서는 RESTful API 설계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RESTful API가 무엇인지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권장하고 있는 설계 원칙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문서를 첨부합니다. 이 문서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만 있는 게 아니라 AWS도 있고 또 각 회사마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문서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문서를 강의하진 않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RESTful API의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REST에 대한 얘기, 그리고 디자인 구성, 작업 정의 같은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회사에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또는 내가 지금 프로젝트 하고 있는 것들은 API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비교해 보시면서 구성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STful API는요, 어떤 것의 약자냐면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입니다. 한국말로 직역하면 표현적인 상태로 전송 가능하게 만드는 앱 프로그래밍 수단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API의 형태만으로도 기능을 짐작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RESTful API를 설계한다 라고 한다면 어떤 기능을 단순히 API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API 요청 방식 모습만으로도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 예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배운 HTTP 구조로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호스트는 여기고요. 여기에다가 get 방식으로 이걸 붙여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날아가는 URL은, 자, 메모장 하나 띄워서요, 위니브가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겠다. 이렇게 여기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24년에 출시된 도서 목록을 준다는 거예요. 실제 작동하는 API는 아닙니다. get 메서드를 사용해서 북 리소스에 접근하고 쿼리 파라미터 얘를 통해서 24년을 지정했어요. 이러한 형식의 API 요청은 직관적이면서도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죠. 이렇게 URL로 원하는 자원을 명시하고 적절한 HTTP 메서드를 사용해서 해당 자원에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약속의 모음을 RESTful API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밑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이 자원이 아닌 행위가 URL에 포함되는 것은 RESTful 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URL을 요청하는 거죠. 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요, 여기다가 놓고요, 이걸 여기다가 복사해서요, 이렇게요. 이거를 우리가 앞서 배운 파이썬으로 get 방식을 받아서 게시물 지우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HTTP 메서드 중에서 삭제를 하는 메서드를 알고 있죠. 그게 뭐예요? delete죠. 그러니까 delete 메서드를 사용해서 삭제를 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북에 1번째 게시물을요. 자, 밑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RESTful API를 사용하는 것은 은행에 가서 계좌를 찾고 잔고를 보고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get 요청을 보내게 되면 서버가 응답을 찾아 보내줘야 되겠죠. 돈을 입금하려면 포스트 요청으로 이렇게 메서드 포스트에서 컨텐츠 타입은 어플리케이션 하고 액션은 예금으로, 프라이스는 이만큼을 내가 예금할 거다 라고 보내주면 입금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금은 수정이죠. 그래서 메서드가 풋으로 들어가고요. 역시나 이것과 이것의 API 네임은 같죠. 뭐만 다른 거예요? 메서드만 다르죠. 지금 put과 post 요거만 다릅니다. 자, 밑에 내려가고요. 삭제하는 것은 우리가 delete로 하기로 했죠. 제가 이 챕터를 왜 여기다 넣어놨을까요? 여러분들이 협업을 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실 때에 채용 공고에 RESTful API 경험을 해봤는지를 우대 조건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RESTful API를 가지고 협업을 해봤는지를 우대 조건에 넣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을 할 때에도
이렇게 명세서를 보고 협업을 하게 돼요. 실무에서도요.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API 명세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좀 더 크게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청 URL 이런 식으로 요청하면 어떤 식의 응답이 온다라는 것들을 다 정리해 놓는 거죠. 이미지도 마찬가지고요. 프로필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스트를 보내게 되면 리스폰스로 이렇게 온다 라는 거죠. 만약에 실패가 떴으면 이렇게 나온다. 이걸 누가 작성해 줘야 돼요? 백엔드 개발자가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스크롤 압박이 꽤 있죠.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미지 그리고 유저에도 회원가입, 로그인, 프로필 정보, 이메일 검증, 계정 검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백엔드 개발자가 정리해 놓으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예를 들어서 로그인 API를 구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리퀘스트를 날려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클릭해 보면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요청 URL도 있고요. 그럼 이걸 보고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자바스크립트로 fetch로 백엔드 서버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문서화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스웨어가 같은 문서화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서화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이 정도 상세의 명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문서 작업이 개발만큼 만만치 않아요. 스웨거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실무에서 많이 씁니다. 자, 스웨거. 저희가 지금 회사에서 돌리고 있는 스웨거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보안상. 그래서 가볍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웨거 API라고 검색을 했어요. 여기 공식 문서가 있죠. 근데 공식 문서 안 들어가고 이미지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만 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어떤 요청에 어떤 리소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테스트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서화 도구를 사용하셔도 상세 문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주석 같은 것을 아주 상세하게 달아 놓으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또 이제 협업을 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